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투 첫 시간이죠. 자, 첫 단원이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수학은 뭐다? 정의고 약속이며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첫 단원은 항상 정의와 약속이 우선이고요. 자, 그러면 함수의 극한이라 해갖고 정의가 하나 필요하겠죠? 극한이 뭘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요 변수 x죠.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한없이 커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극한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일정한 값입니다. fx 값이 막 변하면 안 돼. 일정한 값으로 우리가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걸 극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극한값이라고도 해요. 알겠죠?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이 가까워지는 경우 이 일정한 값을 극한, 그만 극한이라고 했죠? 또는 뭐라고 할 수 있다? 또는 극한값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거든요? 이럴 경우 극한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경우, 즉 극한이나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정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fx의 값이. 알겠죠? x가 이렇게 변할 때 x의 값이 일정한 값을 갖지 않는데 그것을 우리는 요 수렴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반대 개념이 발산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발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주겠지만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바로 발산이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일정한 값을 갖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극한 또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끝났습니다. 그럼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해갖고 그래프가 4종류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쭉 그냥 요 극한에 관련돼서 그리고 발산되는 경우가 어떤지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그래프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빨간 걸 해줄게. 자, x가 위에 거 내용하고 같이 비교해서 줄게요. 자, 보세요. x의 함수 fx가 나왔죠? 여기에서 x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자, 어떻습니까? a라고 나와 있죠? x가 a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져. 알겠죠? 가까워지니까 이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 화살표 시작점이 여기죠? 올라가죠? 여기 가니까 따로 올라가 이렇게. 어딜 향해 가죠? 잘 모르겠다. 그럼 이 y축을 보면 돼요. 이게 y걸 fx니까. 알겠죠? 이 fx 따라가는 거 y걸 fx니까 이렇게 따라가죠. L을 향해 가고 있죠?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가까워지고 있죠? 한없이? 얘가 한없이 A가 아니면서 A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L도 어떻다? fx도 L이 아니면서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일정한 값이죠, L이? 그래서 얘가 바로 극한이 되는 거예요. 또는 극한값. 이런 경우 수렴한다고 그래요. 알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려놓은 거야. 자,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요거일 때 자, fx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요 fx는 화살표로 표시하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알겠죠? fx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l에 가까워지죠? 요렇게. 이때 이 l을 뭐라고 한다?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불러요. 어디로 수렴하죠? L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 기호로 표현하게 되는데 영어로 극한이라는 것이 limit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lim 이 세 글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limit 읽을 때 limit라고 하고 밑에다가 요거 있죠? 요걸 붙여줘요. 조그맣게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는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극한 기호 옆에는 여기는 함수입니다. 알겠죠? 이거 함수 fx라고 했죠? 이게 바로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조금 올려볼까? 이렇게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요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 L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극한 값이면서 극한이라고도 하고 알겠죠? 또 수렴하면 얼마다? 수렴값은 L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금방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값, 다시 말해 여기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얘가 만약에 A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접근해도 화살표가 이렇게 왔으니까 얘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다 해도 내려오는 거니까 결국은 L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극한이 L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극한값 L이 되는 거야. 또는 극한 L이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L 값을 가져.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자, 그런데 요걸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이렇게 X가 A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1, 2, 3, 4, 5, 6, 7, 8 그래서 한없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경우거든. 한없이 커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얘는 한없이 커지니까 얘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한없이 올라가죠. 일정한 값이 없잖아. 맞죠? 100, 1000, 10,000, 10만 자꾸 올라가잖아. 맞죠?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아까 발산이라고 말했죠? 그게 그런 경우입니다. 자, 올려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거 까만 걸로 표시해 줄게요. 요거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리밋 x가, 자, 요거를 표현할 때 한없이 커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라고 해서 이렇게 팔자 뉘어서 표현해줘야죠. 알겠죠? 자, 여기다 써줄까요? 자, 여기다 써줄게.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무한대라고 읽어요. 읽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뜻은 무슨 뜻일까? 하면은, 이거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없이 커지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불러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커져. 이렇게 자꾸 확장해갖고 계속 커지는 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도 커지고 있는 거야. 그게 무한대야.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기호입니다. 기호. 무한대의 기호를 이렇게 팔자 뉘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합니다. 무한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알겠죠? 가까이 가는 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면 돼요.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한없이 커질 때 또는 무한대일 때. 됐어요? 그럴 때 fx죠. 이거 fx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y축이 바로 fx 값이니까 그죠? fx는 요거일 때 자, fx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죠. 한없이 커지잖아. x가 무한대로 가니까 fx도 무한대로 가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게 일정한 값입니까? 아니죠. 아까 일정한 값을 갈 때 우리는 극한 또는 극한값 그리고 수렴한다고 말했죠? 근데 수렴의 반대가 뭐다? 발산. 얘는 일정한 값이 아니니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쉽게 말하면 얘는 발산이라고 표현해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이제 기호로 표현해야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한 번 쓰는 거야. 그리고 함수를 써주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발산한다고 했죠? 요렇게 써주면 돼.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렴하지 않아요. 극한이 어떻다? 존재하지 않아요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자, 파란 걸로 써줄게요. x equal a에서 얘가 함수값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써줄까요? 여기다가 자, 함수값 표시해볼까? 자, 함수값 써줄게요. 함수값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x equal a에서 함수값 있잖아. 얼마죠? L이라고 표시됐죠. 그래서 FA는 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함수값은 L이구나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그래서 극한값도 L 그리고 함수값도 L 같죠? 오케이, 그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거 많이 배워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라는 얘기는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럴 때 fx는 어디로 가죠?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위로 쭉 올라가죠. 한없이 간에 fx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써주는 거야. 무한대 기호는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거라고 있어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숫자가 아니에요.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은 얘랑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x가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볼까? 이렇게 나올 때 자, 이거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왔고 이번에는 작은 쪽에서 큰 쪽에 작은 쪽으로 오고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자, 함수값부터 표현해 줄게. 자, 함수값 있습니까? 어디에서? 함수값 어디에서? x equal a에서 함수값 존재합니까? 그랬더니 fa는 l이라고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a가 쭉 따라서 그 점에서 뻥 뚫렸죠. 끊어졌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뻥 뚫린 경우는. 알겠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얘처럼 이렇게 까맣게 표시한 건 사실은 그냥 쭉 연결된 거야. 연결된 경우는 수많은 점이 연결한 게
직선이잖아. 선이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점 중에 하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까맣게 표시해 준 거고, 이렇게 뻥 뚫렸을 때는 그 점이 없어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x 이퀄 a에서. 알겠죠? 그러면 극한은 존재합니까? 물어봤을 때,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x가 첫 번째입니다. x가 a로 한없이 접근해요. 큰 쪽에서 a 쪽으로 향해 내려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없이 가까울 때 요거일 때, 자, fx는 어떻게 되죠? fx는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어디를 향해? 자,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까 l을 향해 내려오네. 그래서 극한값은 l입니다. 표현할 수 있고,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된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쵸? fx는 어디로? 그쵸? l로 수렴합니다 하는 거야. 자, 눈여겨 잘 보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쓸 때는 화살표 개념으로 씁니다. 여기 보면. 근데 극한 기호를 쓸 때는 등호를 쓴다는 거. 요거 잘 봐두세요. 알겠죠? 이거는 극한값이 L입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하지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을 게 뭐지? 아, 함수값하고 극한값은 언제나 같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고 해서 함수값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함수값이 있다고 해서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판단해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아까는 얘가 무한히 컸었죠, x가? 자, 이번에는 x가 무한히 작아지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x가 무한히 작아지면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때는 한없이 가지니까 플러스 무한대지만 얘는 작아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것을 음의 무한대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 음의 무한대는 뭐라고 하냐면 x가 작아지죠? 그 수가 음수이면서 그 수의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절대값이라는 건 항상 양수를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값이 커지는 거야. 음의 부호를 붙이면서.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음의 무한대라고 해요. 그래서 표현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면 써줄까요? 자, 여기다 한 방에 써줄게요. 이렇게 나눠 쓰지 않을게. 극한교를 사용할게요. 자, 리미트 잘 보세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음하면 칸이 가죠? 그럴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한없이 작아지니까 얘도 한없이 내려가죠. 결국은 얘도 y축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죠. 한없이 내려가죠. 그래서 방향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은 절대로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것은 바로 발산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야.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한쪽 어떤 x의 값이, 다시 위에 보면 x의 값이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일정한 값이 항상 fx가 항상 일정 나올까? 그건 아니더라 이거야. 또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fx의 값 항상 발산할까? 얘처럼 커지거나 작아지면? 알겠죠? 요거 한없이 커질 때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작아질 때라고 쓸 수도 있어요. 한없이 작아지거나 커지면 항상 발산할까? 아니면 일정한 값을 가질까? 여기는 항상 발산했잖아 지금. 그쵸? 이쪽으로 갈 때도 발산하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쵸? 항상 그럴까? 여기 요거 3번과 4번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사진 지울게요. 자, 요거부터 봅시다. 얘 보면 빨간 걸로 표시해 줄게요. 얘 보면 x가 0을 향해 갑니다. 자, 일정한 숫자죠? 일정한 숫자, 어떤 수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fx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나요? 아니요. 그거는 극한일 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워진다고 해서 꼭 일정한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봅시다 이거. 자, 바로 갑니다. 첫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쵸? 그러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죠? 자, 이렇게 가니까 얘가 한없이 위로 올라가죠. y가 위로 올라가 버리죠. 한없이 커진 뭐야? 발산입니다. 아까 x든 y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한없이 커지는 거는 아까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올라가 있죠? 자,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는 무한대야. 따라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한없이 커지고 있죠? 발산하는 거야.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자, 0으로 가죠? 자,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어떻습니까? fx는 한없이 커집니다. 발산합니다. 써주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함수값 생각해 볼까? 자, 함수값 어디에서 말할까? 함수값 x 이퀄 0이 되겠죠. 딴 데서 함수값 다 존재해.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함수값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끊어졌죠, 중간에. 그래서 x 이퀄 0일 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죠? 그러면 f의 0은 얼마입니까? 0입니까?
아니죠. 없잖아.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도 함수값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는 요 기호대로만 써볼게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또 봅시다. 까만 걸로. 자, 보세요. 이번에는, 자, 첫 번째, 그래, 요것도 마저 해줄게요. 첫 번째, x가 이번에는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한없이 커집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어떻습니까? fx는 어떻게 되죠? fx는 어디로 가죠?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한없이 x축에 점점 가까워지죠? 여기 밑에가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 x가 커지면 얘는 x가 이 그래프가 점점점 내려와서 x와 가까워지죠. x와 가까워진다는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fx는 점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이거 요거 보면 헷갈리지 마. y축 따라오면 돼요. 그냥 이거 그래프라는 것은 x와 y의 대응점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쭉 내려오니까 0에 가까워지네.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는 무한대로 갔더니 봐봐. 무한대로 갔더니 x가 무한대로니까 발산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발산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프 보면. 그래서 그래프를 못 그리면 함수에서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고 이해를 하는 게 핵심이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점점 x축에 가까워지네. y 값은 점점 0이라는 일정한 값을 향해 내려오네.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 0 또는 극한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요 기호를 쓰기는 함수, 극한기호를 쓸 건데, 보세요.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디로 수렴하더라? 0으로 수렴하더라.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내려오잖아. 이렇게 가니까, 0으로 수렴하네. 그래도 음의 무한대일 때도 0으로 수렴하죠. 알겠죠?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해도 바로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알겠죠? 자,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거 볼까요? 네 번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것도 빨간 걸 해줄까? 자, 한 방에 갈게요. 자, x가, 이거는 한 방이라는 건 뭐냐면, 극한기호로 써줄게요.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무한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때 fx는 얼마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한없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위로 한없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무한대, 발산한다는 얘기지.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자, 리미트, 이번에는 x가, 자, 여기 0이죠, 0. 0으로 한없이 접근합니다. 근데 fx는 어디로 가죠? 자, 보세요. x가 0으로 가는가 파란 걸 표시하면 이렇게 0으로 한없이 접근하잖아. 그쵸? 그럼 얘 내려오죠, 이렇게. 어디로? L을 향해 내려오고 있죠? 극한값은 L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가요.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돼? 이 x축이, 자, 이 그래프가 점점점 x축에 가까워지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오는 이렇게. 0을 향해 내려오네? 그래서 이때는 fx는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알겠죠? 그래서 같은 이렇게 한 그래프에서 다 모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다고 항상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함수값이 존재하지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이 뭔지 다 설명이 됐거든요. 수렴, 발산, 무한대 개념 다 설명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나 봐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y콜, 자, fx가 만약에 c라고 해봅시다. 요 c는 상수예요. 단 c는 상수라고 해봅시다. 자, 다시 말하면 이 y콜 fx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극한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좌표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라고 합시다. 자, 이게 y축, 이게 x축이에요. 자, 그러면 c가 만약에 양수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옆으로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가 뭐라고? fx는 이렇게 c라고 쓸 수 있겠죠. 상수함수니까. 그리고 요 점이 c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요 점을 만약에 a라고 하면 자,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럴 때 fx는 어디로 수렴하죠? 위아래가 아니죠. 얘는 상수함수니까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접근한다 하도 빨간 걸로 표시해 줄까요? 자, 이렇게 접근한다 해도 그 값은 c죠. 이렇게 보니까 c잖아.
위아래로 안 움직여요. 그쵸? C로 향하지? 그래서 좌우가 다 어차피 상수니까. 그쵸? 그래서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보세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c라고 있으니까 c라고 쓸 수 있죠? 이게 겁나 중요한 거야. c가 돼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와도 이렇게 어쨌든 얘는 좌우 위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암치나 가도 항상 얘는 c죠. 어떤 상수로 가도. 알겠죠?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간다 해도 또는 무한대로 커지거나 작아져도 C죠. 언제나 C죠. 함수는. 이해가 갔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때 fx는 어디로 수렴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x는 또 써주면 얘가 C가 되는 거잖아. 왜? fx니까. fx가 상수 함수라 했으니까 그 C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상수 함수일 때는 x 변수가 이게 x가 변수인데 상수 함수 이 상수에는 변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변수의 영향. 그래서 그냥 C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상수 함수일 때는 곧 뭐다? 극한값도 C가 되고 함수값도 언제나 같다는 거지.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언제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한대가 됐든 아니면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든. 알겠죠? 요거 참고로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교과서 문제 봅시다. 자, 교과서 비상교과서 페이지 12쪽입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예제는 풀이 과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렸어요. 극한값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프도 안 그려보고 그냥 대충 어떻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함수는 말했던 것처럼 그래프를 모르면 함수는 여러분 풀다가 한계점에 딱 도달해요. 이거 어렵네, 모르겠네, 그래요. 알겠죠? 응용력이 하나도 안 생겨. 자, 솔루션 봅시다. 참고로 이 극한이 있죠? 극한 옆에는 항상 함수를 쓰게 됩니다. 여기다가. 알겠죠? 그래서 요거 fx를 이렇게 함수라고 쓰고 리미트 쓰는데 이거 쓰지 말고 요거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x-2분의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4라고 쓰게 되면 요거이면 당연히 분모는 0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요거이면 x는 2가 아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는 x-2분의 얘는 합작골 인수분해 되죠? x-2 곱하기 x 빼기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2가 아니기 때문에 x 빼기는 0이 아니잖아요? 그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 약분한다는 건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f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 형태가 나오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여기다 좌표평면을 그렸어요.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1차 함수이고 y절편이 2죠. 이 그래프는 틀림없이 여기 지나갈 거예요. 맞죠? 그리고 x절편이 역시 여기다 0 넣어버리면 이거 y가 0이잖아.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요 점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대고 찍 그으면 되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지금 x 이퀄 2일 때는 정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2 갖다가 넣으면 요거 2 넣으면 분명히 4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점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바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은 경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뻥 뚫어놔야 돼. 알겠죠? 함수값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드러운, 참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도 이렇게 쭉 그려주면 돼요. 이어서. 이해 갔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1차 함수이긴 하지만 얘가 뻥 뚫렸어요. 그럼 이 식의 이름이 뭘까? 요것이 바로 y는 x-2분의 x제곱 빼기 4라는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를 y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땡 하는 거예요. 2가 대입했으니까. 알겠죠? 2를 대입하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 함수식은 얘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x가 2로 간다고 했죠. 여기 2로 한없이 갈 때 보세요. 그러면 fx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자, x가 보세요. 2를 향해 가요. 그럼 얘는 어디를 향해 가지? 뻥 뚫렸긴 했으니까 어디지? 뻥 뚫렸는데? 그러지 말고요. 이쪽 보세요. 위로 향해 가잖아. 어디를 향해 가? 4를 향해 가잖아. 알겠죠? 어차피 여긴 뻥 뚫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대응하는 값은 분명 여기지만 얘가 뻥 뚫렸기 때문에 여기도 함수 값이 안 나올 뿐이죠. 어차피 여기 4라는 숫자는 있을 거 아니야. 맞죠? 4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4를 향해 가네 쓸 수 있죠. 목적지는 4잖아 얘는. 그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 가더라도 뻥 뚫렸더라도 이렇게 가서 있는 것처럼 가정합니다. 함수 값이 있는 것처럼. 그쵸? 4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답은 뭐라고 써주면 된다? 답은 4라고 써주면 돼요. 극한값은. 알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세요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고 선생님처럼 정의가 되지 않는 때는 뻥 뚫어놓고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봅시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래프를 이용하래요. 근데 이런 2차 함수네요. 항상 극한 옆에는, 여기 극한기호 옆에는 함수식이라고 있죠? 따라서 함수식이니까 얘를 여기다 써줄게요. 편의상 솔루션. 자, fx는 이렇게 써보고요. 얘를 바꿔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쓰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당연히 표준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차 식까지 표준형이 필요하니까 자, x 플러스 써주고요. 이 플러스니까 반 써주고 제곱. 그럼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걸 여기다 더해주면 플러스 2로 바뀌네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또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그려놨어요. 자, 이거를 그래프 그릴 거거든요.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2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한 요 정도 잡아볼까요? 요 마이너스 1. 그리고 2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3이 바로 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y절편은 3이죠? 요 점이 이제 꼭지점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하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네.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 그래프 그려놓은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요거일 때 어때요? fx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이렇게 할 때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봤더니 그래프가 내려오죠. 어딜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까? 이거 내려오니까 이거 따라오면 돼요. y축. 쭉 따라오는데 이거 지금 y 좌표가 2잖아. 결국은 거기 한계점이 여기 2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값이 맞죠. 그래서 2로 가네요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답은 얼마다? 2요 하면 정답이 되겠지. 겁나게 쉽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프를 이용하세요. 그럼 꼭 그래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옆에 2번 또 봅시다. 2번입니다. x가 1로 갈 때,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 빼기 1번 이거 구하라겠죠? 이 문제는 위에 예제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 풀어줄게요. 솔루션. 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안 그려버려 하면 여러분 실력 안 는다고 했어요. 자, 요거 극한 옆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상 함수를 오니까 이렇게 식을 쓰여줍니다. 요걸 fx라 하고, 그럼 x-1분의 얘는 이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요거라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x가 1 나오면 안 되죠?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fx는 자,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겠네? x-1분의 자, 인수분해는 더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플러스 2 뭐가 있죠? 둘 다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지? x-1, x-2 이렇게. 그럼 얘들은 0이 아니죠. 1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또 지워지고 결국은 얘는 x-2라는 1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쵸?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뻥 뚫어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x가 1일 때 정의되지 않죠. 그럼 1 갖다 넣으면 사실은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함수값이. 근데 그건 정의되지 않거든. 알겠죠? 그래서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네. 그 표시해갖고 대신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뻥 뚫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틀림없이 여기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2로 지나가겠죠. x절편이. 여기다 0 넣으면 x절편이 2 나오니까. 맞죠?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얘가 요거 아까 저 위에 1차 함수 그 예제 문제 그래프 그렸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요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하면 좀 이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끊어지더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답 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어갑니다.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쵸?
어떻게 됩니까?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fx는 요렇게 빨간 걸로 표시해 줄게요. 요렇게 하나씩 가까이 가면 이 그래프를 쭉 보니까 여기에서 대응하는 값이 마이너스 2였죠. 0에서는. 그러니까 쭉 위로 올라가죠. 자, 한계가 어디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의 한계점을 갔죠. 그래서 그거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줄 알아라. 이거 그릴 줄 모르면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자, 이제 여기 나와 있죠? 13쪽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해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무한대가 나와 있죠? 아까 배웠잖아요. x가 하나씩 커질 땐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하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정리 좀 해줄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식을 써놓고, 그리고 요 식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렇게 좌표 평면을 두 개를 표시했습니다. 여기 0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 그리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연습했죠? 잘 모른다고 하면 지금부터 보세요. 이 절대값이 나올 때는 항상 이 절대값 속이 0을 기준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변수가 지금 분모에 붙어 있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0은 무조건 다 제외되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들어가는 겁니다. 요럴 때, 요 fx는 어떻게 나오죠? x는 이 양수니까 그냥 나오죠. 절대값이. 그래서 fx는 어떻게 그려진다? x분의 1이라고 그려지는 거지. 알겠죠? 두 번째, 자, 이번에는 x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fx는 뭐 붙이고 나오죠? 그렇죠. 절대값이 여기 절대값 속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게끔 돼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x분의 1 그래프 그런 거 배웠죠? 원래 x분의 1은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각각 존재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x가 양수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서만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1사분면 쪽에만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다 해서 이거 파란 걸로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알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원래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게끔 돼 있지. 근데 지금 현재 얘는 음수니까 왼쪽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2사분면만 나타나게끔 돼 있죠. 요거 대칭이 되는 거죠. 모양이 똑같고 부호만 반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부호를 생각하면서 그래프 그린다는 건 불편하다겠죠?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것은 크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양수다. 결국은 함수값이 항상 양수니까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나타나야지. 맞죠? 왜냐하면 함수값이라는 것은 x에 대응하는 값이니까. 맞죠? 얘가 항상 양수니까 함수값 자체가 항상 양수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 항상 그려지더라. 알겠죠? 그리고 이 x분의 1 자체는 항상 이런 곡선이기 때문에 1차가 아니라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 하나 그려놓고 y축 대칭하면 답이 된다. 알겠죠? 얘는 반대죠. 항상 얘가 양수인데 음수니까 함수값이 항상 음수야. 그러니까 요 양수인 것을 x축 대칭하면 밑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려보겠습니다. 요건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쵸? 금방 설명한 대로 그대로 보면 돼요. 요거랑 항상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너무 이상하네. 자, 이런 식으로 대칭 형태로 그려주면 더 이상한가요? 그냥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 형태가 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잘 보세요. 아까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x가 만약에 이렇게 접근해 가요. 0을 향해서. 물론 왼쪽에서 접근해 와도 돼요. 자, 아까는 항상 왼쪽에 있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 봅시다. x가 한없이 0에 가까이 가요. 이렇게 될 때, 자, fx는 어디로 가나요? fx는 어디로 가죠? 이렇게 가니까 얘는 점점점 위로 올라가죠. 한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얘를 식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기호를 사용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접근할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가 되죠. 역시 발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런 것은 수렴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발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극한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 또는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알겠죠? 발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파란 걸로 표시해 줄게요. 자, 보세요. x가 이번에는 0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0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될 때라고 써볼까요? 이렇게 될 때. 자, fx는 어떻게 되죠? fx는 한 방에 다 보는 거 있죠. 배웠으니까. 이렇게. 자,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한없이 더 내려오죠. 한없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x축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x축에 가까워질 때 fx, 다시 말하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지 끙끙거리지 말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이게 x축을 넘어가지 못하잖아. 그쵸? x축이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결국은 y는 어떻게 해? 0을 향해 내려오고 있죠? 0으로 가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기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됩니까? 0으로 가는 게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얼마가 나와요? 0이다. 0이다. 다시 말하면 극한값 0이다 해서 수렴하는 경우죠. 이게 수렴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값 0 또는 극한 0 이렇게 쓰면 돼요.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쪽에서 볼까요? 잡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맞아요? 그럴 때 얘도 이렇게 내려가잖아. 결국은 x축을 향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결국은 얘도 0을 향해 오네. 그래서 fx도 0을 향해 오네. 이게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끝났어. 이것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아까 앞에 문제 계속 이렇게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고.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 극한값 얼마입니까? 그럼 이게 극한이 되는 거야. 값자 뺄게요. 잠깐. 극한 이렇게. 알겠죠? 극한은 0이에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자, 보세요. 이번에는 x가 이렇게 접근해가. 역시 마찬가지 0을 향해 갑니다. 그랬더니 얘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어디로 가나 봤더니 y가 어때요? 한없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또 써주면 x가 0으로 갈 때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으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하는 거예요. 역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렴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이쪽 봐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표현을 하면 리미트 기호를 쓰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발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수렴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파란 걸로 얘처럼 똑같이 해줄까요? 자, 이번에는 이쪽 표현해볼까? 얘부터 해줄까?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제. 어디를 위에 계속 올라오잖아? 점점 x축이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어딜 향해 와? 0을 향해 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한 방에 써줄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죠? 이거 수렴하는 거야. 알겠죠? 극한값 0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단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쓴 거 이제 여러분 이거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요건 안 해도 되겠죠? 양의 무한대 이렇게 가면 결국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굳이 표현 안 해도 되겠다.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도록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식을 보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주면서 끝내줄게요. 잘 보세요. 이거 겁나게 중요한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번 첫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한 방에 썼는데 요거를 자, 잘 보세요. x가 무한대로 0으로 가죠. 0 갖고 하는 거야. 0으로 갑니다. 그럴 때 자, 절대값, 요거일 때, 절대값, 이거 나눌 거야, 분모 분자. 자, 절대값 x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 아니,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0으로 가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쵸? 그렇다면, 잘 보세요. 잘 봐. x가, 이제 요거 쓸 거야. x가 0으로 갈 때, 자, 절대값 x분의 1은 어디로 갔죠? 이거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fx였잖아. 어디로 갔어? 0으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간다? 0,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무한대로 갔죠, 이렇게. 무한대로 쭉 어디 갔지?
이거 표시 안 했네? 이거 계속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맞아? 무한대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니까, 이거 무한대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가 갔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여기서 요거 갖고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잘 봐봐. 이번에는, 분홍색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끊어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보세요.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x가 한없이 커집니다. 자, 이럴 때, 절대값 x는 어디로 가죠? x가 무한대로 요거, x끼리 요거 보잖아. 여기도 x가 x끼리 보는 거야. 무한대로 가네. 맞아요? 하나 더 볼까?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야. 요럴 때 절대값 x는 어디죠? 역시 무한대죠. 절대값이잖아. 양수니까. 알겠죠? 자,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자, 요럴 때, 자, 절대값 x분의 1은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어요? 요거 보고,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할 때, 그래프를 보고 봐야지, 식만 갖고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알겠죠? 자, x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요. 근데 어디로 가지? 그렇죠. 0으로 수렴하잖아, 내려오니까. 0으로 수렴하네, 이렇게. 알겠죠? 얘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성질이 나옵니다. 하나 외워둘 게 있어요. 바로 이 외워두면 엄청 편리합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빨간 글씨로 표시해 둘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얘가 0은 아니죠. 0으로 갈 뿐이지. 절대값 x 0으로 갈 뿐이잖아. 그쵸? 0에 0.00000 점점 가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0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 거거든요. 0. 이렇게 표시할 거야. 분의 1은 상수죠. 요 c라고 쓸 거거든요. 상수입니다. 요거 상수예요. 상수라고 글 써줄게 그냥. 상수가 나와요. 상수가 나오면 얘는 어디로 가느냐면 무한대로 발산하다라는 거야. 이거 나왔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0 요거는 뭐다? 얘는 0.00000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수야. 알겠죠? 0.000 이렇게. 이해 갔어요? 1 나오기 전에 이게 무한계야, 무한계. 그러면 얘는 무한대가 나오더라.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하나 나왔죠? 무한대분의, 같다면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쵸? 그래서 무한대분의 역시 1도 상수지. 여기 상수가 나오죠. 상수는 어디로 가더라? 0으로 수렴하더라. 알겠죠?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아주 활용되기 되게 좋아요. 자, 왜 그럴까 보면 얘도 보세요. 얘도 보면 지금 무한대라는 것은 10분의 1은 얼마예요? 0.1이죠. 여기부터 써줄까? 자, 보세요. 10분의 1은 0.1이죠. 근데 100분의 1은 얼마죠? 그렇죠. 0.01이지. 그러면 1000분의 1은 얼마 나와요? 그렇죠. 0.001 나오죠. 무슨 얘기야? 분자 1은 상수니까 변함이 없잖아. 똑같은 수일 때 이 분자가 어떻습니까? 10, 100, 1000, 만 커질수록 0.1, 0.01, 0.001, 0.0001, 0.00001 점점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0에 수렴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하는 거구나. 이 그래프를 이해하면 돼요. 0으로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얘가 0.0000 점점점 가까워지잖아. 0에 수렴하잖아. 점점 00.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판단한다고 하면 문제 푸는데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교과서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2번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세요. 자,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다. 극한의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대입이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계속 강조해 주겠지만 계속 써먹으세요. 자,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야. x가 무한대로 가죠? 이거 대입합니다. 2 곱하기 무한대는 뭐죠?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는 얼마죠? 무한대죠.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커지고 있는 거야. 거기다 1 더하나 마나잖아. 알겠죠?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는 거죠. 1은 상수로 보면 돼. 얼마죠? 그렇죠. 0으로 수렴하는 거죠. 0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써줄게.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왜? 100만 분의, 아까 그랬잖아.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은 0.00 간다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점 찍은 거 있어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분의 상수는 뭐다? 무한대가 나온다고 했어요. 알겠죠?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이거 사실 수렴 이렇게 수렴하는 거니까 화살표 넣는 게 좋겠다. 알겠죠? 얘는 발산, 얘는 수렴. 자, 요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나 많아. 요거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거 대입하면. 극한 시작은 대입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죠. 그러면 2 더하기 무한대분의 상수꼴이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아까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은 0, 조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극한은 0, 얘는 극한은 2 써주면 정답이 되고 3번은 여러분 해보세요. 다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15쪽입니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해 보세요. 또 나왔어요. 자, 보세요. x가 0으로 가죠? 극한의 시작은 뭐다? 극한의 시작은 뭐다? 시작은 대입. 까먹지 마세요. 자, 대입을 해보세요. 다가 0을 대입했더니 0제곱은 0이죠? 0분의 1이네. 사실은 0이 아니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어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분의 상수는 뭐다? 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쵸?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분의 상수는 뭐다? 그렇죠. 얘는 뭐다? 그렇죠. 발산한다고 했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0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분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죠. 분의 상수니까 얘는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무한대니까 얼마입니까? 무한대도 2 하나 많아져. 얘는 무한대가 나와요. 발산이네. 알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떻습니까? 극한의 시작은 대입이야. 대입해보세요. 1 빼기 1은 0이죠. 사실은 0이 아니에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요거죠, 요거. 0에 한없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분의 상수야. 그럼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 빼기 무한대예요. 그럼 얘는 5 빼기 7은 얼마입니까? 이쪽이 더 크잖아, 플러스 중에서. 이쪽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쓰고 이 쓰는 거죠? 이쪽 거에서. 근데 얘는 이쪽이 더 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써주고 얘가 한층 크죠? 빼나 많아잖아.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해서 발산하는 거죠. 얘도 발산하고. 알겠죠? 이거 극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됐고요. 그 다음 또 문제 봅시다. 5번입니다. 다음 극한을 조사해봐라. 자, 극한은 뭐라고 했어요? 대입이라고 했어요. 극한의 시작은 대입입니다. 요거 대입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무한대죠. 음수 곱하기 양수죠.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마이너스 당이 붙어 있어요. 3배 하나만은 무한대죠. 의미 없어요. 무한대가 생기는 순간. 그럼 더하기 1이야? 의미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래서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요. 얘는 극한의 시작이 대입이죠. 대입합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의 제곱이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대 더하기 3이죠. 오케이. 자, 보세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는 2가 되고 무한대 제곱은 무한대죠.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2무한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차피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2무한대가 되는 거고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3이죠? 상수 필요 없어요. 얘 얼마입니까? 3무한대? 에이, 무한대죠. 더하는 많아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곱도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 의미 없어요. 계속해서 커지는 거니까. 알겠죠? 제곱의 의미가 없어요. 계속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다. 그래서 얘도 극한 조사를 했으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써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네요. 그러면 돼요. 알겠죠? 답은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이거 자체가 발산한다는 뜻이니까 여기다 가로치고 발산이라고 써도 상관없고요. 얘도 그렇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극한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그래프의 개념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요런 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거 뭐가 있었어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수렴 그리고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분의 상수는 어디로? 그렇죠. 무한대로 발산 이런 거 겁나게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극한의 시작은 대입 여기까지 해서 됐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마무리 됐어요. 수고했습니다.